니네 할머니야? 유승호가 다희를 보며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군대까지 반찬 배달 오시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내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다희의 표정이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세요. 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이런 거 안 돼요. 복내는 다희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윤다희. 내가 이래서 군견보다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군인이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복내는 유승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견보다 못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손녀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돌아가시라고 할게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개냐? 유승호는 다희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어제 훈련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 점호 때도 그렇고, 넌 왜 아직도 이 부대에 있는 거야? 복내는 유승호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자신이 나서면 다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군견보다 느려 터졌으면서 할머니 반찬은 또 뭐야? 유승호는 계속해서 다희를 모욕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야. 그때 한 명의 여군이 나타났습니다. 박채린이었죠. 다희와 같은 기수였지만 다희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다이야. 할머니가 오셨네? 채린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군대까지 반찬 배달 오시고. 채린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복내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느낄 수 있었죠. 손녀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조롱받고 괴롭힘받는 손녀를 보며 김복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전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김복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내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멸치를 골라내고 물을 썰고 배추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군인처럼 절도 있고 체계적이었죠. 아이고, 복내 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복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서 그래요. 군대가 내가 걱정되거든요. 복내의 반찬 가게는 시장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은 늘 일직동이 나곤 했죠. 하지만 복내에게는 반찬 가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유일한 혈육인 손녀 윤다희였습니다. 가게 뒷방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상자지만 그 안에는 복내에 숨겨진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먼지 쌓인 특전사 명예 훈장, 빛바랜 군복,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상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과 현재의 평범한 일상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죠.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희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복내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다희는 어릴 때부터 복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였지만 복내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죠.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복내는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저 군대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입대 전날 밤 다희가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복례는 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우리 다희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어디서든 잘할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혹시 군대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복례 자신도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다희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복례는 느낄 수 있었죠. 손녀가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희의 말에도 불구하고 복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면 왜 목소리에 그런 떨림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희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거의 연락이 없어졌죠. 복례는 불안했지만 군대 생활이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다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평소라면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 그래, 다희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저 여기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다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냥 개보다 못한 존재 같아요. 매일 욕만 듣고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복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손녀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만 저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다희의 절절한 목소리가 복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복례는 결심했죠. 손녀를 지켜야겠다고 말입니다. 다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은 그날 밤 복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개보다 못한 존재 같아요. 그 말이 복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새벽 3시 복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다희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줘야겠어. 복례는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멸치, 고추, 마늘, 양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 꺼냈죠. 다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멸치볶음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는 복례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볶고 설탕과 간장의 비율도 다희가 좋아하는 대로 맞췄죠. 그 다음에는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푹 삶아서 간장과 설탕으로 졸인 장조림은 다희가 고등학교 때 도시락에 꼭 넣어달라고 했던 반찬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복례의 부엌은 점점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 찼습니다. 깍두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모두 다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복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며 손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다희가 눈을 반짝이며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해맑은 웃음이 지금은 울음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에 복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반찬을 다 만든 후
복례는 예쁜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평소 가게에서 쓰던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특별한 날에만 꺼내던 도자기 그릇들이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으며 복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이가 이 반찬 먹고 힘내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복례는 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써왔던 낡은 보자기였지만 복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이 보자기에 쌌던 것들은 모두 다이를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첫 돌잔치 때의 떡, 입학식 때의 도시락, 그리고 지금의 반찬들까지 말입니다. 반찬들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며 복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대에 가서 다이를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죠. 전화로만 들었던 손녀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7시 복례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잠시 가게를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복례 언니? 손녀 좀 보러 가야 해서요. 군대에 있는 애인데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복례는 다이가 있는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비, 그리고 출입통제구역이라는 팻말이 복례를 맞이했죠. 하지만 복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었거든요. 부대 정문 앞에서 복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부대의 모습이 복례에게는 낯설지 않았죠. 오히려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헌병이 복례를 막아섰습니다. 젊은 병사는 복례를 보며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복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녀 좀 보려고 합니다. 윤다이라고 하는데 군견병으로 복무하고 있어요.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복례는 간절하게 말했죠. 면회 신청하셨어요? 면회는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헌병의 말에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손녀가 많이 힘들어해서 이 반찬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대장인 것 같았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는데 복례를 보는 눈빛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유승호 중대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복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다희의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요즘 힘들어해서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보자기를 들어 보이며 복례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죠. 유승호는 복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윤다희 할머니시구나. 그 애 때문에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죠. 네, 그 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요. 이 반찬 좀 전해주시면. 복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승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부대예요. 시장이 아니라고요. 유승호는 복례의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촌스러운 짐은 치우세요. 우리가 군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복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촌스러운 짐이라고 부르는 말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었거든요. 유승호의 차가운 말에 복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 참아야 했죠. 그래도 이 반찬 하나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들었거든요. 아, 정말 답답하네. 유승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윤다이, 나와. 그의 목소리가 부대 안으로 울려 퍼졌죠. 잠시 후
다희가 뛰어나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복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다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할머니, 다희는 복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복례는 다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았습니다. 대신 보자기를 들어 보이며 말했죠. 다희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울 수도 없었죠. 특히 유승우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니네 할머니야? 유승우가 다희를 보며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군대까지 반찬 배달 오시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는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다희의 표정이었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세요. 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선 이런 거 안 돼요. 복례는 다희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희야, 이 반찬만 받아가. 복례는 보자기를 다희에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들었어. 그때 유승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윤다희. 내가 이래서 군견보다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군인이 할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복례는 유승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견보다 못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손녀가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돌아가시라고 할게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어디 한두 개냐? 유승우는 다희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어제 훈련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 점호 때도 그렇고 넌 왜 아직도 이 부대에 있는 거야? 복례는 유승우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자신이 나서면 다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군견보다 느려 터졌으면서 할머니 반찬은 또 뭐야? 유승우는 계속해서 다희를 모욕했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야. 그때 한 명의 여군이 나타났습니다. 박채린이었죠. 다희와 같은 기수였지만 다희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다희야. 할머니가 오셨네? 채린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군대까지 반찬 배달 오시고. 채린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복례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느낄 수 있었죠. 손녀를 향한 조롱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선 이런 거 안 통해요. 채린이 복례를 보며 말했습니다. 군대에선 할머니 코스프레 통하지 않거든요. 복례는 채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것이 다희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죠. 다희야, 그냥 받아. 복례는 다희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하지만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받을 수 없었죠. 주변의 시선과 앞으로의 군 생활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에이, 답답해 죽겠네. 유승우는 더욱 짜증을 냈습니다. 윤다희, 넌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군견한테도 미안하겠다. 그 순간 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복례는 손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 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복례는 다희의 절규를 듣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알았어, 다희야.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갈게. 보자기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복례는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유승우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순간 복례의 눈에는 뭔가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할머니. 다희는 복례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울었습니다. 유승우는 복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망구, 다음에는 반찬보다 정신병원 약이나 싸들고 와.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래야겠군. 그날 밤 복례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부대에서 돌아온 복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간 복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유승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망구, 다음에는 반찬보다 정신병원 약이나 싸들고 와. 정말 그래야겠군. 복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죠.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복례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복례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상자를 끌어당긴 복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가장 위에 있던 것은 깔끔하게 개어진 특전사 군복이었습니다. 올리브 그린색 군복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군복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복례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여성이 군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복례는 특전사 중령까지 진급했었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복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복 아래에는 각종 훈장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특전사 명예 훈장이었죠. 복례는 그 훈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훈장이었습니다. 이걸 받을 때가 생각나네. 복례는 훈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북한 강원도 고지에서 실종된 아군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복례는 두려움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훈장 옆에는 두툼한 앨범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앨범을 열어봤죠.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복례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카키색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지금의 복례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진을 넘기며 복례는 과거의 동료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정근이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이정근은 복례의 부하였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정근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복례는 이정근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군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앨범 뒤쪽에는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전우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죠. 복례는 그 중에서 이정근이 보낸 편지를 찾아봤습니다. 제대할 때 받은 편지였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죠.
복내 중령님, 언제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평생 중령님의 부하로 남겠습니다. 복내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정근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복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정근은 항상 복내를 존중했습니다. 이정근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복내는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인연을 다시 찾아봐야 했죠. 복내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죠. 이정근의 번호도 있었지만 20년 전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복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군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정근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몇 번의 전화를 거쳐서 복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근이 현재 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사단장이라니. 복내는 감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정근은 성공한 군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군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내는 용기를 내어 사단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부관이 받았지만 복내가 김복내 명예중령이라고 하자 곧바로 이정근에게 연결되었죠. 복내 중령님. 이정근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근아, 잘 지냈니? 복내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이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중령님 덕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주셨나요? 이정근은 복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복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손녀분이 군에 계신가요? 이정근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내는 다이가 있는 부대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정근은 그 부대를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이 관할하는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정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승호의 모욕적인 말들, 다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욕까지 말이죠. 이정근은 말없이 들었지만 점점 화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내일 그 부대에 가보겠습니다. 이정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령님도 함께 오시죠. 제대로 된 예의를 가르쳐줘야겠습니다. 복내는 이정근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고맙다, 정근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복내는 다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빛을 볼 때가 온 것 같았죠. 손녀를 위해서라면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를 개보다 못하게 만든 너희들.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복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복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20년 만에 다시 김복내 명예중령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복내는 어제 꺼낸 상자에서 가장 단정한 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틀어 올렸죠. 거울을 보니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내는 군모를 들었습니다. 특전사 중령 시절에 쓰던 모자였죠. 오랜만에 만져보는 군모의 촉감이 새로웠습니다. 복내는 그 모자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대로 가는 길에 복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죠. 과연 이정근이 약속대로 왔을까? 그리고 상황이 잘 풀릴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복내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한복 차림에 군모를 든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네. 헌병 중 하나가 복내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또 왔어요. 복내는 헌병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정근 사단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헌병은 복내의 말에 의아해했습니다. 어제 반찬을 들고 왔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단장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죠.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면회소에서 다희가 나왔습니다. 어제 일로 인해 마음이 무겁던 다희는 할머니가 또 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오늘의 복내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다희는 복내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왜 또 오셨어요? 복내는 다희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다희야, 오늘은 다를 거야. 그때 유승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복내에게 다가왔죠. 아, 어제 그 할머니네. 또 왔어요? 반찬은 안 가져왔나? 유승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정신병원 약은 가져왔어요? 복내는 유승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뭘 기다려요? 유승호는 더욱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어제 말했잖아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채린도 나타나서 복내를 보며 키득거렸죠. 어머, 오늘은 한복까지 입고 오셨네. 완전 전통 할머니 컨셉이에요. 다희야, 할머니 좀 말려봐. 채린은 다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너만 더 힘들어져. 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가세요. 다희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군용차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왔죠. 가장 앞의 차에는 별 2개가 달린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야. 한 병사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부대 안이 긴장 상태가 되었죠. 모든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군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이정근 사단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내를 발견했습니다. 김복내 명예 중령님. 이정근은 복내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유승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할머니가 사단장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저게 뭐야? 중령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마중 나왔습니다. 이정근은 복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복내는 이정근의 경례에 답례했습니다. 그 순간 복내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죠. 특전사 명예 중령 김복내였습니다. 고맙다, 정근아. 복내는 이정근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단장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단장에게 예의를 받고 있다니 상상할 수 없었죠.
중령님, 어제 말씀하신 일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이정근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유승우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단장이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뜻이었죠. 저기요. 유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정근은 유승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오해? 김복래 명예 중령님께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채린도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복래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거든요. 할머니 코스프레라고 했던 말이 특히 후회됐습니다. 중령님은 특전사 최연소 여성 교관이셨던 분입니다. 이정근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강원도 고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이기도 하죠. 주변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했던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죠. 모든 장병들은 중령님께 경례. 이정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이 복래에게 경례했죠. 복래는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받는 경례였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희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할머니를 둔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죠. 할머니. 다희는 복래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복래는 다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희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이정근은 모든 병사들이 경례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복래 명예 중령님의 과거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대 내 방송시설로 향하는 이정근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유승우와 박채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랐죠.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은 대강당으로 집합하시오. 이정근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급하고 엄중한 목소리였죠. 잠시 후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맨 앞줄에는 복래가 다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유승우와 박채리는 뒤쪽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정근은 무대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김복래 명예 중령님입니다. 복래는 천천히 일어나서 무대로 향했습니다. 한복 차림의 할머니가 무대에 서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죠. 분위기가 너무 엄숙했거든요. 김복래 중령님은 1970년대 특전사 최연소 여성교관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이정근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군에서 높은 직책을 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었죠. 병사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970년대의 여성교관이라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중령님의 실전 경험입니다. 이정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75년 북한 강원도 고지에서 아군 3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근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당시 수색 작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생존 가능성도 희박했죠. 이정근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복래 중령님은 직접 수색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복래는 무대에서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작전이었죠. 하지만 동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사흘간의 수색 끝에 중령님은 실종된 아군 3명을 모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이정근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공로로 특전사 명예 훈장을 받으셨죠.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다희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작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이 말하자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젊은 시절의 복례가 나왔습니다. 또렷한 눈빛과 당당한 자세로 부하들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지금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게 정말 복례 할머니야?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완전 달라 보이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가는 복례의 모습, 부하들을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실종자들을 찾아내는 감동적인 순간까지 담겨 있었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복례가 부상당한 동료를 업고 나오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을 보여줬죠.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무시했던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승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망구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상대가 이런 영웅이었다니 말입니다. 박채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코스프레라고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복래 중령님은 이후에도 수많은 후배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이정근은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중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입니다. 복례는 이정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후배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죠. 중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정근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다. 약자를 무시하는 자는 진정한 군인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유승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복례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 중령님의 손녀인 윤다희 병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정근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다희는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도 할머니를 닮은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복례 중령님께서 어제 이 부대를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정근은 엄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더군요. 유승호와 박채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차례였죠.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모습입니까?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특히 유승호 중대장. 이정근이 유승호를 지목했습니다. 어제 중령님께 한 말들을 그대로 말해보시오. 유승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 했던 말들을 다시 하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이정근은 더욱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말하겠습니다. 복례는 무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죠. 이정근은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승호 중대장은 김복래 명예 중령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부대예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런 촌스러운 짐은 치우세요. 강당 안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명예 중령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정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할망구, 다음에는 반찬보다 정신병원 약이나 싸들고 와. 그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 분노가 드러났죠. 명예 중령님을 그렇게 모욕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승호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말들이 공개되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박채린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령님께 할머니 코스프레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채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례 앞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박채린을 보며 다른 병사들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복례를 무시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일어나세요. 복례는 박채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꿇지 말고요. 복례의 따뜻한 말에 박채린은 더욱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분이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정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승호 중대장은 즉시 강등 조치합니다. 그리고 박채린 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겠습니다. 유승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례 앞으로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죠. 중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고 한 일입니다. 유승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례는 유승호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죠. 젊은 군인이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승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이정근은 다시 발언했습니다. 윤다의 병사는 앞으로 이 부대의 모든 군견병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무시당했던 자신이 갑자기 교육 담당이 되고 표창까지 받는다니 믿기지 않았죠. 일어나세요, 윤다이 병사. 이정근이 다이를 불렀습니다. 다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복래 명예 중령님의 손녀로서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의 모범이 될 군인으로서 표창을 수여합니다. 이정근은 다이에게 표창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다이는 표창장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당당하게 격려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다이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머니를 닮은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복례는 다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저는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정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요. 병사들은 다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무시했던 동료가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앞으로 저를 따라 군견병 훈련을 받을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도와야 합니다. 복례는 무대에서 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다이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감사해요. 다이는 복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주눅 들어 있었을 거예요. 둘의 포옹을 보며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할머니와 손녀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정근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젊은 군인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내 손녀는 약하지 않습니다. 복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약자를 볼 줄 모르는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반성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세요.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례에게 경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경례였죠. 복례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복례와 다이는 함께 부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죠. 다이의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이는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할머니를 둔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이야, 할머니가 널 키울 때는 세상이 널 무시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하나뿐이었어. 복례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가장 큰 군번줄이에요. 다이는 복례를 다시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복례는 손녀를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다이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래시장의 복례 반찬 가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가게 앞에는 특전사 명예 중령 김복례의 정성 반찬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복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부대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군 장병들에게 급식을 공급하게 되었거든요. 복례 언니,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대 급식까지 담당하시니까 말이에요. 복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녀 덕분이에요. 다이가 있는 부대에서 제 반찬을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일이 많아졌네요. 실제로 복례의 반찬은 부대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특전사 명예 중령이 직접 만든 반찬이라는 의미도 특별했죠. 부대에서는 매주 2번씩 복례의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모두 영양가 높고 맛있는 반찬들이었죠. 병사들은 복례의 반찬을 먹으며 고향의 맛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반찬은 정말 다르다니까.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맛이에요. 맞아요. 명예 중령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병사도 동의했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복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의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멘토로 여기고 있었죠. 한편 다이는 군견병 교육 담당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죠. 윤다이 교관님, 신병 한 명이 다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훈련에서 제가 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이는 신병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예전에 다이라면 이런 자신감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할머니의 용기를 물려받아 당당하게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관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특전사 명예 중령이시고 교관님도 정말 멋있어요. 다이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할머니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다이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머니, 오늘도 훈련 잘 끝났어요. 다이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병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우리 다이가 잘 가르치니까 그렇지. 복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오늘 반찬 많이 만들었어. 너희 부대 급식용으로 말이야. 할머니 반찬은 정말 인기가 많아요. 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문의가 온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복례의 반찬은 소문이 나서 다른 부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일을 조절했죠. 주말이 되면 다이는 면회를 나와서 복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반찬을 만들고 시장 일을 돕는 것이 다이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죠. 할머니, 제가 멸치볶음 만들어 볼게요. 다이는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대로 해볼게요. 그래, 우리 다이가 해봐. 복례는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장은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봐. 다이는 복례의 지시에 따라 정성스럽게 멸치볶음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죠.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다이는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서 복례에게 건넸습니다. 복례는 한 입 먹어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우리 다이가 요리 솜씨도 늘었네. 할머니께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다이는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대하면 할머니와 함께 가게를 키워보고 싶어요. 복례는 다이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손녀가 자신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어느 날 오후 부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이가 훈련시킨 신병들의 수료식이었죠. 복례도 특별히 초대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군견병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다이는 신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신병들은 다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이의 가르침 덕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교관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한 신병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교관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복례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죠. 수료식이 끝난 후 다이는 복례와 함께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훈련장의 모습이 아름다웠죠.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다이는 복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다이야,
넌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복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내가 가진 용기를 끌어낸 것뿐이야. 둘은 훈련장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윤다희. 갑자기 어디선가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병들이 다희를 부르고 있었죠. 충성. 다희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득했죠. 복례는 다희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경례했습니다. 손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담긴 경례였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그 별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죠.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례의 반찬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했고 다희는 더욱 훌륭한 교관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부대 안에서 전설이 되어 후배들에게 전해질 것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